딜러들이 어떤 차를 탈까라는 컨텐츠로 이제 영상을 찍으면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고 궁금해하는 주제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야, 그래서 너는 못 타는데 너 못 타냐? 이런 댓글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탔던 차들을 쭉 한번 개수를 세야 해보니까 한 20대 정도 되더라고, 진짜로. 그러면 내 명의로 이전을 해서 탄 차를 좀 알려드려야겠다. 왜냐면 나도 이제 차를 살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차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의 결과물들을 뭐 시청자들이랑 공유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차가 너무 많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진단평가사가 처음부터 동행하여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확실하게 검수합니다.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에 7일 타보고 결정하는 특가차까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좀 사이즈가 작은 차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모닝을 또 탔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올류 모닝인데, 여기서 이제 이 안개등의 플라스틱이 작아진 모델이 이제 더 뉴 모닝이란 말이야. 더 뉴 모닝 16년식을 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세가 500만 원. 사실 지금도 시세는 비슷합니다. 이제 더 뉴 모닝이나 올류 모닝 같은 경우는 시세의 하락이 거의 없는 모델이라서 좀 타다가 팔아도 손해를 안 본다는 장점이 있죠. 심지어 취등록세도 면제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탔었는데, 사실 활용도 자체는 뭐 연비도 괜찮고 여기저기 막 다니기도 편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판매한 이유가,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할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고속도로를 좀 이용을 할 때 너무 좀 불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끔 고속도로를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가니까 이 경차는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결국에 팔게 됐는데, 타면서 이제 유지관리비나 이런 측면으로는 되게 만족을 했던 차량이고, 이 가격 대비 만족도는 뭐 10점 만점에 그래도 한 7점 이상은 됐다. 이 단가가 많이 안 된 것도 뭐 점수 상승에 큰 요인이 됐겠죠. 한 7점 정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500만 원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차는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랜저라는 네임을 달고 있는 차를 4번 탔어, 4번. 그랜저 TG LPG 탔었고, 그랜저 LCG 2.2 디젤, 2.4, 3.0 흰색 썬루프 있는 거. 이 차를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이게 처음에 이제 중고차를 시작할 때 사수분이 그러더라고. 야, 네가 중고차를 잘 팔려면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차를 사야 된다. 네가 지금 비록 돈이 없지만 너무 없어 보이면 너한테 차를 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설득이 됐어요. 그래? 그럼 좀 무리를 해서 그랜저를 사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랜저 TG LPG를 샀어. 또 연비는 아끼고 싶으니까. 그랜저 TG가 고장이 너무 잘 나서 사실 점수로 따지자면 가격 대비 한 2, 3점? 이 그랜저 HG부터는 만족도가 너무 높았어요. 차를 팔고 나서 당장 이제 손님을 응대를 해야 되는데, 뭐 사지 하다가 일단 잠깐 타자 하면서 이 차를 샀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만한 금액 대비 만족도를 주는 차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16년식까지 나왔는데 제일 A급 상품을 사도 1000만 원이고요. 좀 저렴한 이 전기형 모델을 사면 한 500만 원대부터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랜저 HG의 만족도로 보자면 한 10점 중에 한 8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딜러를 하다 보면 이 수입차를 항상 꿈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약간 쫄보라가지고 수리비 폭탄에 노출이 되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택했던 첫 수입차가 이 녀석입니다. 모델도 똑같은 모델이에요. 여기서 이제 흰색 모델을 탔었고, 차만 놓고 판단을 할게요. 그냥 차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좋아. 물론 실내 공간은 그랜저에 비해서 좀 작아졌지만, 이 하이브리드라는 차를 내가 처음 타보니까 와, 이 전기 모드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탈 때. 정숙성, 수입차를 탄다는 그 기분, 그리고 내가 타면서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어요. 키로수가 10만이 넘는 차를 샀었는데도 타는 동안 장고장 한 번 없었던 차라서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차고, 하지만 점수로 친다면 한 10점 중에 6점? 단점 첫 번째, 디자인이 너무 구리다. 심지어 실내라도 예쁘면, 그나마 내가 타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실내니까 좋았을 텐데 실내도 별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구독자님이 캠리 요 모델을 산다고 하면 솔직히 좀 비추. 보면 볼수록 예뻐야 되는데 봐도 안 예쁘다. 그리고 제가 또 삼각대, 아반떼에서 또 삼각대로 나온 모델도 샀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타고 다니면서 이 고객님들이 혹시나 AS가 필요할 때 차를 빌려주는 용도로 써야겠다. 그래서 종합보험 넣어놓고 차를 대여해드려야겠다, 무료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차를 샀었는데, 그 용도로 이 차를 결정한 이유가, 일단 생각보다 추가 옵션이 들어가잖아요. 블루링크도 되고, 또 통풍 시트도 되고, 뭐 프로토 에어컨, 버튼 시동, 이런 웬만한 그냥 편의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차를 제가 사가지고 타는데, 결국에 판 이유가 아무도 차를 안 빌려가는 거예요. 일단 AS를 맡기는 일 자체가 거의 없었고요. 정말 가끔 AS를 받을 일이 있어도 EQ900을 사가신 분이 정비를 맡겼어요. 근데 EQ900 사신 분한테 아반떼를 빌려주자니 화를 내시는 거야. 안 탄다고. 이거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사용을 할 일이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되팔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타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탔던 차량입니다. 8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타면서 만족했던 차 중에 하나가 이 제네시스입니다. 이 제네시스의 16년식 모델을 탔었어요. 일단 그 당시에 이 제네시스는 지금의 포스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형 RG3 모델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지만 RG3가 나오기 전까지 제네시스는 어마어마했거든, 진짜로. 근데 심지어 저는 여기서 이 디자인에서 멈추지 않고 저렇게 튜닝을 했었단 말이에요. 딱 똑같이 했어요. 이게 스포츠 범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여기 밑에 하단부랑 이런 게 좀 달라지죠. 그리고 힐도 바꿨어요, 스포츠 힐로. 이게 이제 3.3 터보에 들어가는 이제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튜닝을 어쨌든 몇백만 원 써가면서 막 재밌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팔았던 게 이 스포츠 그릴에는 이 스포츠 라이트가 또 따로 있는데 그걸 바꾸려면 이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거까지 할까 말까 하다가 야, 이럴 거면 그냥 스포츠 모델 사는 게 더 싸겠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튜닝 공부 잘했다, 이제 팔자 하면서 이제 팔았던 기억이 나고, 근데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았다. 근데 금액이 비쌌으니까 그때는 금액 대비 만족도는 한 6점 정도? 그래서 이 제네시스의 연비랑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탔던 차량이 바로 렉서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이었어가지고 이 와이프가 대구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 대구까지 장거리를 다니면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샀는데, 렉서스 ES가 이제 도요타 같은 계열의 회사인데 현대랑 제네시스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도요타와 렉서스가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렉서스가 이제 도요타에서 만든 고급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샀던 모델은 이 신형 모델은 아니고 2016년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된 그 모델을 탔었고요. 사실 제가 탔을 때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이 제네시스랑 금액 자체는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연비도 좋고 뭐 2열 공간도 꽤나 넓었어요. 제네시스는 후륜이지만 얘는 또 전륜 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실내가 동급 수입차 중에서는 넓은 편이라 가지고 만족을 하면서 탔었고, 렉서스 또한 제가 타면서 고장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만족도로 보자면 얘도 사실 8점 정도는 되겠다.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수입차에 기대하는 게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서 훨씬 좋아, 이런 기대를 가지잖아요. 근데 뭐 출력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 오히려 퍼포먼스가 안 좋은 그런 차긴 해요. 그리고 이제 렉서스를 판매하고 나서 독일 차에 또 이제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시아권 차들은 많이 타봤잖아요. 이제 독일 차는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을 했고, 수입 디젤 차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우디의 A6를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벤츠, BMW 다 이제 좋은 차고 타보고 싶었지만 이 아우디가 가장 단가가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고차는 가성비잖아. 그래서 만족도는 어땠냐? 솔직히 아우디는 진짜 한 5점도 못 주겠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주행을 할 때는 이 주행 안정감이나 아니면 토크감 이런 거는 와, 이게 수입차구나,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행을 했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수리비 폭탄에 제대로 한번 걸려본 게 이 차였습니다. 엔진 누유, 뭐 미션, 하체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수리비에 폭탄을 맞았었죠. 그때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이제 판매 시스템을 이제 만든 거잖아요. 시승해보고 리프트 점검하고. 굉장히 고마운 차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를 타고 나면 뭔가 배워가지고 내 사업에 적용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이걸 타다가 수리를 했을 때는 그냥 돈 날리고 끝나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차가 아닐까 해서 낮은 점수를 줬고요. 수입차의 매운맛을 알게 된 그런 차였죠. 그리고 이제 아우디를 한번 타보고 나니까 이 차가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질렀습니다. 뭐냐면